어떤 금융기관 A가 은행 A가 실제로 중앙은행이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국채라고 한번 해보죠. 국채를 일주일 동안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금융기관 A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자 이제 국채를 팔 때 적용되는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로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팔 때 적용되는 금리이기 때문에요. 기준금리를 낮췄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금융기관 A 입장에서 중앙은행이 일주일 동안 판매 안 하니까 중앙은행이 사실 빌려주는 건 정확히 빌려주는 건 아니고 파는 건 맞는데요. 약간 좀 빌려주는 것 같은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빌려준다고 그냥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히 팔고 다시 되사는 거예요. 예. 자, 팔고 다시 되사는 조건으로 국채를 이쪽에 넘겼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국채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국채와 현금의 이제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지금 중앙은행이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하루 전에 제가 강의 준비를 하니까요. 자, 오늘 어,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월요일이고요. 여러분은 화요일에 이 동영상을 보시겠죠? 내일 보실 거예요. 자, 월요일에 이렇게 중앙은행이 A에게 채권을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중앙은행에 이제 그에 상응하는 뭐 금액을 줘야겠죠. 예를 들면 100억. 자, 이렇게 채권이 오고 국채가 오고 금액이 중앙은행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에는 뭐 1.5%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0.5%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주일 뒤에 중앙은행이 이제 A한테 얼마를 주면 되냐면요. 100억 거기에다가 이제 0.5%니까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100억하고 5천만 원 주는 거죠. 예. 100억에 5천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의 이제 금융거래가 사실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주일 뒤에. 자,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통화량 조절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보고요. 금융기관 A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매각하려고 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국채를 매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A 입장에서는 매입해도 되고 매입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제 이러한 초이스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여유 자금이 금융기관 A에게 있었어요. 자, 이제 100억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단기 자금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장기에 어딘가 누군가에게 이제 론을 발행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돈이 또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대출을 해주게 되면 금융기관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단기에 여유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매우 안전한 자산이죠. 중앙은행이 팔려고 하는 국채를 일주일 동안 0.5%의 이자를 받고 사실 매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른 금융기관 B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B가 여유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100억이라고 하는 여유 자금이 있는 금융기관 A는 그 100억을 중앙은행이 매각하려고 하는 국채를 사지 않고 금융기관 B한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B한테 빌려주려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콜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억을 콜 시장에 넣어서 일종의 이게 금융기관 A의 리저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 리저브를 이제 콜 시장에 넣어서 콜 시장을 통해서 금융기관 B에게 은행 B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시장이 비교적 경쟁적인 환경에서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면 자, B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B 입장에서는 A가 사실 중앙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면 일주일 뒤에 0.5%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자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금융기관들 사이에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아니 그 중앙은행한테 돈 사실 빌려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국채를 일주일 동안 매입하는 조건으로 받는 이자율은 0.5%인데 콜 시장에서 그 B한테 받는 이자율은 그거보다 더 받을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또 다른 금융기관 C가 나와서 그럼 내가 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주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경쟁적이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들과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 그게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파는 행위, 그리고 다시 되사는 행위를 우리가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해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에 적용되는 금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고요. 그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금융기관들 사이에 콜시장에서 자금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한 이자율도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겠죠. 다시 이제 우리가 콜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교적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금 시장이죠. 이제 초단기 금융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을 금융기관에 판매한다면 중앙은행이요. 일정 기간 뒤에 다시 구입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상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채나 회사채나 혹은 지방채나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이겠죠. 지방채나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상품이 된 거죠. 이런 조건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중앙은행만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증권사에 어카운트를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하시면 증권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여러분한테 국채를 6개월 이렇게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잠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은행한테 국채를 팔 때는 일주일 단위로 매우 짧은 기간을 팔고요. 계속 이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이제 유동성을 관리하는 게 중앙은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증권사에 어카운트를 개설을 하시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에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채나 혹은 회사채나 이런 것들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국채라고 하는 매우 좋은 안전자산을 증권사 고객들한테 비교적 짧지는 않지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다시 되사는 조건으로. 자,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상품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좋죠.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만기가 돼서 5년 뒤, 10년 뒤에 만기가 돼서 상환을 하면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익을 내기가 어렵고요. 그걸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혹은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자금 조달의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바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공개시장 조작 정책의 일환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을 리포라고 하는데요. 환매 조건부 채권을 금융기관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고요. 기준금리와 다르게 콜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여유자금을 거래하는 초단기 자금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가 바로 콜금리입니다.